네, 지난 NTC전에서 승리를 거둔 아프리카 프릭스 불안했던 출발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노준현 선수가 특히나 이재혁 선수를 잡아내는 에이스 결정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1레벨은 이재혁 선수가 노준현 선수에게 펀치를 날려서 뒤로 보내버렸는데 그걸 따라가서 2레벨은 노준현 선수가 이재혁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서 굉장히 데자부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재밌는 경기가 나왔죠. 네, 뭐 에이스 결정전 상당한 임팩트긴 했지만 아이템전 역시나 눈에 띌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역시 히드라익스를 탑승하고 있는 이은택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항상 뭔가 물폭탄으로 플레이를 보여주던 인택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침착한 미사일과 물파리로 네. 굉장한 또 침착한 집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아이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개막전 승리 이후에 두 번째 레이스에 나서는 블레이즈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상대전적 전승을 기록 중인 블레이즈입니다만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아이템전이 아닐까 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손을 젓고 있네요. 새로운 메타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 팀이 이제 롤러봇을 기용하느냐 마느냐로 나뉠 것 같은데 블레이즈가 이제 개막전에서는 롤러봇을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살짝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합을 좀 더 개발해 왔을지 아니면 새로운 조합을 가져왔을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뱀픽에 모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팀합을 어느 정도 크게 맞추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에이스 결정전에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뭐 강력한 카드가 두 장이나 있잖아요. 유창현, 배성빈이라는 카드 말이죠.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까다롭고 거기다가 그 두 명이 유창현, 배성빈 프릭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레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8강 B조 5경기의 뱀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픽 수수 결정을 위해서 코인 토스를 진행했고 승리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거뒀는데 아이템전 선배 선픽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피드 선배는 블레이즈가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고요. 이번 시즌은 처음이죠. 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선배냈을 때 첫 트랙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포기했다는 거는 아이템 좀 무조건 가져오겠다 그런 의지기도 하고 새롭게 부산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전략을 가져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스타팅 전략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 사실은 아이템전에 너무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사전에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난 NTC전에서 패배를 했을 당시에 스피드 선밴을 했는데 선픽을 했는데 두 트랙까지 내주고 나니까 기세가 너무 빠르게 기우는 것 같아서 뭔가 새롭게 환기를 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벤은 부서진 빙산이 첫 번째로 나왔고 제우스 시티까지 나왔네요. 프릭스는 일단 제우스 시티 계속적으로 선밴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블레이즈는 부서진 빙산을 밴해줬네요. 아이스 부서진 빙산을 선택했다는 것 또한 조금 흥미롭긴 하네요. 첫 번째 밴 카드로 사용할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프릭스가 부서진 빙산을 조금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굉장한 경기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의식한 뱀픽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팀 합적으로도 뭔가 개인의 피지컬을 발휘하기보다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트랙이기 때문에 블레이즈가 변수를 어느 정도 차단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해적 상어섬의 비밀 약간 지금 살았죠? 지금 느낌 나나요? 고민하나요? 유창현 선수가 역시나 바로 골라줬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걱정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전에 만나봤는데 나 상어섬 하고 싶은데 언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확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사실 모든 팀들이 블레이즈만 만나면 일단 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 트랙이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쵸, 이번에 또 이재혁 선수를 애결해서 승리하면서 상어섬의 왕자가 아닌가 이런 자리로 또 등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어섬의 왕자는 원래 같은 팀에 있는 배성빈 선수인데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아기 상어고 약간 아빠 같은 느낌으로. 자, 이어지는 선택은 차이나 황산입니다. 역시나 스피드전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데요. 좀 더 부딪혀 볼 수 있는 넓은 트랙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운동장형이라고 많이 불리는 트랙이고요.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 맵이 또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순위 가져가지 못했을 때는 또 일방적으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프릭스가 초반에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자, 이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밴한 트랙은 도검 구름의 협곡입니다. 아무래도 블레이즈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트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번 경기 NTC의 김기수 선수에게 이영혁 선수가 어퍼컷을 맞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마음 아픈 거 맞아요? 그 순간 확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근데 딱 그 명장면이 스쳐 지나가면서 경계심이 생길만하다. 밴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블레이즈는 광산 3개의 지름길을 밴했습니다. 사실 이 트랙은 리그에서 정말 보기가 힘든 트랙인 것 같고 사실 모든 팀이 꺼려할 만한 트랙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강팀 입장에서 굉장히 초반 순위 챙기기 힘든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많아서 이번에는 광산 3개의 지름길을 상대적 강팀이라고 판단하는 블레이즈에서 먼저 잘라주는 모습이네요. 블레이즈가 이 빙산, 부서진 빙산과 3개의 지름길을 밴한 것은 어느 정도 유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안정적인 주행만 한다면 사실 변수 없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블레이즈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어서 아프리카 프릭스 선택해냈습니다. 아이스아치란 헬기 점프를 골라냈네요. 살짝 의외의 픽이긴 한데 네. 블레이즈가 1승 4패 다소 아쉬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상대를 좀 고려한 좀 전략적인 뱀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력이 돋보일 수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난도가 있어서 프릭스의 입장에서 선택하기 꺼려지는 거 아닐까 했는데 블레이즈가 그간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한 듯 보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승률이 20% 다른 어떤 트랙들보다 가장 낮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트랙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블레이즈는 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골라줘 우리가 이길게 뭐 이런 생각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레이즈가 선택한 트랙은 어비스 숨겨진 바닷길. 저번 경기에서는 프릭스가 먼저 골랐었는데 네네. 이재호 송영준 선수가 정말 미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아쉽게 패배했었거든요. 네. 이런 점도 어느 정도 뱀픽에 반영된 것 같고 약간의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트랙인데 네. 어쨌든 5번째 트랙까지 가느냐가 관건이니까요. 저 이번에 그리고 프릭스가 저 스택을 이긴다면 스피드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5번째 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겠죠. 만약에 정말 스피드전 5번째 트랙까지 가면 정말 아찔할 것 같긴 하네요. 자, 아프리카 프릭스가 아이템전에 선벤 선픽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이나 힘을 주고 있는 게 아이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역시나 블레이즈가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그 트랙 올림포스 선택의 문을 가장 먼저 잘라줍니다. 저 변수가 굉장히 많고 프릭스 같은 경우는 변수를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페이스로 굴려나갈 수 있는 맵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택의 문을 먼저 잘라줬네요. 프릭스도 사실 5승 3패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블레이즈는 7승 2패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블레이즈가 밴한 트랙은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입니다. 사실 아이템전을 오래 한 선수들은 계곡을 싫어하는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이런 밴이 나온 것은 약간의 프릭스를 조금 그래도 견제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 좀 보이고 사실은 조금 의외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변수가 있는 트랙들이 더 있기도 하고 혹은 자석 부스터를 완전히 차단하는 트랙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밴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굳이 유령의 계곡을 선택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 불편한 트랙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카드 왕국의 위로라든지. 근데 역시나 블레이즈도 자신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열어뒀고 밴을 안 하니까 붕붕 점프를 선택할 수 있죠. 프릭스가. 사실 안 고를 이유가 없고 본인들이 그 결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가져가주는 모습이고 붕붕 점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특히나 새롭게 카트바디 조합이 탄생했기 때문에 더 변수가 생기는 듯한 트랙이기도 한데 프릭스가 선픽을 선택하고 가장 먼저 선택한 트랙이 붕붕 점프라는 건 이거는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첫 경기 이기고 이것도 이기면 벌써 2대0 출발이고 이제 블레이즈가 고른 3번째 트랙까지 가져온다면 그냥 3대0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프릭스 입장에서 이런 거를 아이템전에서 좀 기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블레이즈의 3번째 픽이 신화빛의 길. 그죠. 이게 그래요. 아프리카 프릭스의 강세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선택한 트랙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엑스팩 같은 경우도 이제 샌드박스 상대로 1점을 따낸 트랙이고 그만큼 변수가 많고 또 지름길에 또 우리가 또 저희가 기대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름길이는 유령의 계곡은 밴드고 지금 빛의 길을 또 선택했다는 것도 재밌긴 한데 빛의 길은 사실 뭐 지름길 번지할 수 있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니까요. 어쨌든 뭔가 피지컬적으로 정말 치열한 아이템전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양팀의 대결인데 지금 트랙 선택은 약간 의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나온 밴이 비밀의 수도원인 요거 같은 경우도 많은 아이템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트랙이고 이은택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트랙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비밀의 수도원이 밴든다면 유영혁 선수도 기분 좋지 않을까요?
네, 고개를 그렇다고 하네요. 끄덕하고 있네요. 예, 이게 또 저는 또 라이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감회가 새롭네요. 눈이 마주쳤는데 네. 그렇다고 네, 해주셨어요. 자, 아프리카 프릭스에 이어지는 밴카드 기대됩니다. 오, 역시 대저택 루이의 서재. 근데 블레이즈도 정말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다시피 프릭스도 정말 잘 달렸던 트랙인데 그런데 잘났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두 팀 모두가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트랙인데 그럼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린 이거 못해도 다른 거 할 거 많아. 이런 식의 밴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네, 그쵸. 있겠다. 고를 수도 있었까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픽을 가져올지. 쥐락이 아슬아슬 화산 점프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릭스의 아이템전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불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한 블레이즈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팩토리 우당탕 대소동 같은 트랙 굉장히 선호하기도 했고 블레이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프릭스를 상대로 골라내기는 그쵸. 어려웠다. 이은택의 물폭탄 바로 골랐어요.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도 혹시 5경기가 가냐 마냐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아이템전은 진짜 풀트랙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앞에 있는 트랙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레이즈가 85%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7전 전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이죠. 상대 전적으로요. 그중에서도 778일 동안 이게 안 깨져요. 네, 계속적으로 블레이즈가 승수를 쌓고 있긴 한데 재밌는 건요. 7경기 중에 무려 3경기가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그만큼 언제나 붙었을 때 명경기를 만들어낸 두 팀이 오늘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인 이유가 있죠. 아이템전 세트 전승을 기록 중이고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노준현이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네, 속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도 분명히 아이템에서의 이은택 선수의 이 칼 물각들 이런 것들로 정말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프릭스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준현 선수가요 완벽하게 이제 멀티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살컵이에요. 하지만 노준현은 벌컵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도 올라간 상황이 되겠는데 오늘도 아프리카 프릭스의 그 힘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좀 가자고 778일 동안 그렇게 붙잡았는데 이번엔 좀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1승 2패가 돼버리는 순간에 4강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B그룹 같은 경우는 다 생각하는 게 무조건 조일이 해야 된다 이러한 지금 마인드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승 1승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레이즈가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스피드전도 강하고 아이템전도 역시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피드전이 엄청나게 더 강해졌고 아이템전에서 약간씩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뭔가 시즌 초반에 블레이즈가 언제나 약간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점차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경우들이 시즌엔 좀 있었는데 슈퍼컵 호흡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좀 더 빠르게 몸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드라마틱한 애교를 좀 만들어냈는데 언급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몇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경기 결과를 얻었던 그런 변수 때문에 세트를 내준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오늘은 애결 없어요 라고 해주네요. 글쎄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누가 이기도 모르겠는데 애결은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도 사실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런 느낌으로 양 팀의 경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첫 번째 세트 스피드전에 대한 뱀픽 상황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코리아 부산의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지난 NTC전에서 확인했던 블레이즈의 가장 달라진 점은 유창현 선수가 어떻게든 살아남는 상황에서 무리한 스탑이나 몸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타주는 팀원들의 역할이 생겼다는 거죠. 두 명이 낍니다. 지난 경기 NTC전에서는 이 구간 덕분에 사실 좀 분위기 반전을 시켰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앗솔이 빠졌어요. 솔리드가 없고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좀 비트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라솔을 2명이나 설치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가 기회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와는 달리 아프리카도 임재원 선수를 1번 러너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유현 선수를 밀어주고 임재원 선수가 미들로 복귀했죠.
자 그러면서 장건 선수가 이거 미들에서 유창현 선수 조금만 괴롭히고 뒤쪽에 순간적으로 임지원 선수가 올라온다면 정말 최적의 그림인데 유창현 선수가 1대에서 정말 잘 버티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살짝 밀린 가운데 하지만 김지민 선수가 아직까지 안 견뎠네요. 오늘 아프리카 프릭스의 몸싸움이 원래도 잘했지만 더더욱 좋아졌는데요. 거기다 유창현 선수가 약간 급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건 오히려 꽈놨죠. 이거 괜찮았어요. 일단 원투만 안전하게 보내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유창현 선수가 선두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릅니다.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상권과 유영혁이 바로 앞쪽에 있는데 유창혁이 두 명의 선수를 어떻게 요리할 수 있나요? 자 이거 만약에 유창현 선수가 갑자기 달려들었을 때는 이거 나이트 세이버의 약간 불안정한 그런 모습 이용해서 장건 선수가 라인 블로킹, 스탑 카트 이런 거 해도 되거든요. 그거를 뒤에서 받쳐주기 위해서 최원도 올라왔거든요. 최훈 선수가 가속을 받는 상황에서 유창현 선수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넓게 돌면서 감속이 걸렸거든요. 자, 이제는 익시드? 둘이 같이 덤벼야죠. 익시드 쓰니까 바로 장건이 익시드로 맞불 작전. 장벽! 자 네. 최영훈이 익시드 썼는데요. 장벽! 자 2-3 2-3-4!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최영훈 블레이즈! 야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어느샌가 7, 8위에서 말도 안 되는 거리차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장건 선수가 유창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같은 익시드 맞불 작전으로 버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페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최원 선수에게 바톤 터치 되면서 최원 선수가 다시 밀어버리면서 미드를 다 가져갔어요. 순간 느낌은 장벽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벽을 훌쩍 뛰어넘었던 블레이즈 4명이 있었어요. 약 1분 45초의 경기 시간 동안 1분 내내 아프리카가 지배하는 흐름이었는데 마지막에 큰 변수가 계속해서 생겼죠. 라운드 블레이즈 선택 계속 상어섬의 비밀이 기다립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블레이즈는 사고를 낼 때도 미리 팀원들에게 브리핑이 어? 잘 되는 팀이거든요. 생각보다 첫 커팅 라인에서 너무 많이 지금 사고가 좀 일어나면서 예. 약간 거리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그 사이에 하지만 아프리카의 두 명 유영혁과 임재원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해요. 요즘 아이언 솔리드에 대한 연구가 모든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약간 단점도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데 최훈 선수가 솔리드 타니까 이거 엄청난데요. 이거 이 코스 열렸을 때 그냥 들어가 버릴 생각이었어요. 이름만 봐도 단단한 선수인데 아이언 솔리드 옆쪽으로 계속해서 버텨줍니다. 위쪽으로 이제 막기 위해서 벽을 형성했어요. 방금 전에 노준현 선수와 유영혁, 임재원 선수 조금만 라인 잃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터질 뻔했어요. 자 앞쪽에서 김지민 선수 버티고 있고 이거 유창현 선수가 어느 정도는 앞쪽에서 든든하게 버텨줘야지 블레이즈도 좋거든요. 노준현이 일단 올라갑니다. 유창현 선수를 딛고 자. 올라가려고 하는데 유창현도 건들고 있어요. BT의 노준현을. 안정감, BT의 안정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창현 선수도 압박 주고 있고요. 태영은 밀렸어요. 선수 그러면서도 회복이 되죠. 절벽 한번 자 근데 타고요. 점프할 때는 약간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유창현 선수가 본인의 컨트롤로 버팁니다. 두 바퀴 돌렸어요. 두 바퀴. 와 이시도 활용해주면서 또 순간적으로 앞포지션. 그리고 상대방 와. 부스터 쓰는 타이밍에 스탑까지 해주고요. 유영혁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고 배성민 선수에게 바톤 터치까지 됐고요. 생각보다 격차가 나는데요, 이렇게. 지금부터 배성민 선수 넓게 흔들어주면 되는 거고 유창현 선수는 지금 이제 러너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뒤쪽에 따라오는 유영혁 선수에 대한 스탑을 준비하고 있겠죠. 보통은 김지민 최용 선수가 미들이나 약간 하위권에서 상대를 공략해주는 역할인데 약간 지금 다른 포지션이라 오히려 더 기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레이즈 선수들이 스피드전에서 다들 아주 뭐 자각한 듯한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점프대 타기 전에 유창현 선수가 살짝 속도를 줄여주면서 유영혁 선수 감속을 또 시켜줬죠. 네 그리고 먼저 앞쪽 가면서 먼저 이거 포지션 잡아내는데 유영혁 선수 입장에서 짚고 가도 안 되는 게 원투가 멀거든요. 돌아갔어요. 이거 유창현 선수가 바디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기가 막힌 몸싸움이 됐습니다. 장거리 생겼으면 나머지가 다 날아죠. 김지민 최용 선수가 멀고요. 장건 선수 오히려 배성민 선수의 타겟팅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네요. 그렇죠. 예. 퍼펙트 가겠는데요? 블레이즈가 올라갑니다. 퍼펙트는 안 된다 노준현. 노준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원투 세리 블레이즈가 먹습니다. 블레이즈가 가장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김지민 선수의 성장과 최영훈 선수가 무리한 몸싸움보다는 순위를 타주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강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유창현 선수의 약간은 이 공격 본능이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행하는 것도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선수의 노련함으로 경기를 만들 줄 알거든요. 이러한 장면을 또 상호섬에서 보여줬고요. 잘 달리는 선수들이 챔피언에 가까운 행동, 챔피언에 가까워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거쳐서 챔피언이 되면 어느 순간 다양한 능력치들이 발현이 되는데 유창현은 그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차이나 황산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김지민 선수를 앞쪽으로 쭉 밀어준 이후에 첫 번째 부스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유창현 선수는 스스로 생존해 가면서 선두권에 진입을 하죠. 자, 그리고 프릭스 입장에서 이 황산이 임지원 장건 선수도 꽤 좋아하는 트랙인데 노준현 선수는 언제나 앞쪽에서 버텨줘야 되긴 하거든요. 위쪽으로 하면 이번엔 김지민 유창현. 유창현이 올라가요. 그냥 아이디만 유창현이고 다른 선수를 보는 듯한 전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히려 김지민 선수가 세이버를 타면서 앞쪽에서 주행에 좀 집중해주고 있는데요. 장건이 약간 흔들렸고 3위권은 아직까지 경쟁 전이거든요. 계속해서 블레이즈는 거칠게 몸싸움을 걸어주니까 반대로 임지원 선수는 맞서 싸우지 말고 버텨줘야죠. 지금 라인 블로킹 했다기보다 살짝 라인이 꼬이면서 부스터 쓸 수 없었는데 그래도 임지원 선수의 과감한 이런 뒤에 좋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그걸 탈출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3위 유재중. 이거 약간 주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약간 뭉쳤고 오, 타단하죠. 자, 이제 누가 더 빨리 회복해서 선두권 합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유창현 선수와 유영혁 선수 이 두 명이 싸우는데 임지원 약간 돌아갔네요 이거. 이렇게 밀리면 블레이즈가 포인트가 좋아지거든요. 네,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의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1대1 싸움 하더라도 최후 배석빈이 이렇게 서포트해주면 합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블레이즈죠. 어떻게든 앞포지션 잡고 원투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문제 없습니다. 이건 유창현, 최영은 그렇게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1, 2, 3 블레이즈. 유창현 선수의 개인 피지컬도 놀랍지만 배성빈 최영훈 선수의 백업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팀 전체적인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주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유창현 선수가 얼마나 진짜 이 주행적으로 빈틈이 없는지가 보여줬었던 경기고요. 부산의 밤에서 흐름을 잘 가져왔습니다. 질 뻔했던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3경기 연속 해냈거든요. 요즘에 있다 이러한 평가들이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몸싸움 걸면 된다. 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최훈 선수가 첫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대형 사고가 펼쳐졌을 때 블레이즈 선수들만 살아남았던 이유가 최영훈 선수가 테러 라인으로 들어갈 때 확실히 브레이킹이 됐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따라오는 블레이즈 선수들은 넓게 돌면서 사고를 피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프릭스의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는 게 스피드전에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요. 아이템전에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합니다. 네. 이한택 선수가 합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애결 끌고 간다는 마인드로 가요. 노준현 역시 살짝 나갔지만 이은택을 믿으면 돼요. 지금 센트럴 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역시 이은택 선수의 히드라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이은택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물거리를 정확하게 지기 때문에 혹은 그냥 뭔가 단일 앞 선수에 대한 파리, 이 독파리의 공격도 정말 아프거든요. 그게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와. 이은택을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금 생겼고 번 생겼고 독파리에 동물까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건 이은택 선수가 그러니까 공템을 사용 안 하고 꽤 오랫동안 들고 있어 줬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리했다는 겁니다, 초반에. 그래서 독파리 정도만 살짝 툭툭 물? 건졌으면 동물은 아, 안 이거는 되죠. 뒤에 전격변! 아! 이거는 약간 보이는 각이 나왔었는데 약간 대비하지 못했네요. 이거 자석으로 쫓아가면서 자물쇠로 잠궈놓고 보통 번개를 떨어뜨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이상 벌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이드 돌립니다. 네, 근데 이게 초반 동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결국 순위를 앞포지션 잘 잡아냈었기 때문에 상대가 실드가 없다. 이 판단이 적절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자석은 일단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기였습니다. 장군과 유영이 바로 앞쪽에 있어요. 하지만 번개 먼저 쳤고요. 자, 이거 사이드. 자, 유영현 선수의 사이드까지 좋았었고 유창현 선수가 하지만 자석 있고 홍련이기 때문에 바로 사이드를 켜주면서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당할 때 당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은택 선수의 동물을 피해서 합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뒤쪽에 블레이즈 팀원들이 너무 멀어서 유창현 선수 혼자는 할 수 있는 네.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장건 선수가 가드해줄 수 있도록 뒤쪽에서 천사 지원도 있었거든요. 이러면은 칼 불각만 좀 조심하면 될 텐데 오히려 뒤쪽에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크죠. 두소 부대들이 아직까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영 선수, 장건 선수는 여전히 릴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유창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계속 써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거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훈 선수가 지금 번개가 뜨긴 했는데 어차피 이은택 선수가 오랫동안 천사 이렇게 들고 있던 거를 활용해 줄 수 있고요. 이거 막아내더라도 이제는 공격형 아이템도 없고 실드도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영희 다리! 선수가 실드가 없어요. 떴죠? 실드가 없거든요. 근데 뒤쪽 지원. 유창현도 떴습니다. 이거 팀 플레이죠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유창현 선수가 정말 집중해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팀원들이 하위권에 많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백업이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달톡의 장점이죠. V1 에이시드까지 활용해주면서 끝까지 집중해주면서 들어가줬어요 이영현 선수. 역시 블레이즈를 3대 0으로 아이템전 잡아냈던 NTC를 3대 0으로 잡아냈던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tek 노르테우 붕붕 점프가 기다립니다.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은 특수물차를 굉장히 많이 고집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롤러봇이 나왔네요. 이게 물각을 했을 때 분명히 사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프대에서는 확실히 상대를 타겟팅을 해서 잡아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쓸 룰러브스가 어떻게 쓰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은택이.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 승리가 물론 팀워크도 좋았고 피지컬도 좋았지만 아이템이 초반에 잘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유리하게 풀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선두권이 다 뭉칩니다. 이은택 선수 성향이 원래 계속적으로 앞쪽에서 달리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마지막에 역전각 잡을 때는 그래도 순간적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뒤쪽에서 황미지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그 롤러브 아. 네. 그래도 물은 뜨네요 이은택에게. 야, 뭐 물이 진짜 큰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아이템이 뜨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거 순간 물각도 살짝 봤었던 것 같은데 이거 블레이즈 선수들이 감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타이밍 오히려 못 봤어요. 지금 거의 뭐 이은택 네. 시점으로만 보고 있죠. 네. 이유가 여기가 가장 중요해서. 그리고 뒤쪽에 장건 선수가 잠금을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금의 천사 두 개면 이거는 선두권 굉장히 잘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프릭 선수들이 지금 방템이 다 빠지고 지금 블레이즈 선수들이 미드를 좀 가져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아프리카의 선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은택 복귀. 그리고 바로 앞은 배성민. 근데 순간적으로 블레이즈 선수가 하이권에 쳐지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거 뒤쪽에 자석으로 그래도 올라오거든요 조금씩.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배성민. 이은택 돌아오고요. 자 배성민 선수가 여기서 공템 하나 맞으면 이거 역전각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역전을 하더라도 비어있어요. 공템이 없어요. 공템이 물파리 두 개라 실드? 최훈 한... 최훈의 황금 자석. 자 멀진 않은데 이은택 선수가 지금 앞쪽에서 눈치 보거든요. 아, 그런데 당길 수 있어요. 자 번개! 배성민 실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걸 띄웠어. 아니, 그걸 띄워서 빠져나옵니다. 야, 뒤쪽에서도 자석을 이용해서 뭔가 역전각을 보고 있었던 블레이즈였는데 피니시 라인 앞쪽만 오면 아프리카가 강해지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조합을 지금 가지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타겟팅으로 잡아내는 약간 이런 집중력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맞으면서도 몸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띄우면서 그 아래 틈을 파고드는 네. 아, 기가 막힌 주행을 보여줍니다. 블레이즈의 선택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화 비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라운드 지금으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은택 선수가 슬슬 재미 붙일 수 있는 트랙이 되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빛의 길마저 극복을 해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다른 팀들이 프릭스를 이길 만한 가능성이 잘 없거든요 정말. 최홍 선수가 방금 전에 상대방 라인을 방해하면서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선두권과 중위권이 멀어지게 하는 데 성공했죠. 지금 한 명 떨구면서 또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거기 완벽한 아프리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신화 비체기를 좀 약간 덜미를 잡았었어요. 하지만 잠번에 번개가 하나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혀요. 그리고 저렇게 앞쪽에서 감속되면요 지금 속도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네.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꽤 많이 또 프릭스가 순위를 잡아냅니다. 이번에도 프릭스인가요? 이 망가뜨릴 수 없네요. 이번에 배성민이 자석과 실드 두 개로 붙어 근데 있는데 이거 네. 천사로 상세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주요 팀들 빠졌고요. 근데 또 서로 떴어요. 자석과 사이렌이 있는 선수들이 선두권에 빨리 붙어주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를 돌려줘야 됩니다. 잠금이 두 개예요 블레이즈는. 자, 김지민과 최영훈의 이 선택이 과연 어떤 것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 공격 무기를 일단 배성민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자 잠금 하나 썼을 때 또 잠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팀 계속 묶어놔줄 수 있고요. 자 배성민 선수가 이거 백미라인 봐줬었는데 한번 버텼습니다. 슬슬 하나 들어가죠? 잠글 때 됐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자, 될 수 있을 만한 지역 중 이재원은 하나인데요. 이거 홍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그로 버티면서 마지막에 자석 사이렌 가고 싶을 텐데 잠겼고요. 잠겼는데 자석 타겟팅! 아직 한 발 남았죠. 아직 한 발 지나가요, 남았죠. 지나가요. 자, 근데 또 잠겼어요. 또 잠겼어요. 김재원 올라가요. 김재원 올라가요. 김재민 덩크. 임재원입니다. 임재원. 잠금 두 개로도 아프리카의 이 기세는 막아낼 수가 없었네요. 와 잠금이 계속적으로 아이템을 잠궈놨었는데 마지막 집중력 끝! 페인트 모든 걸 뚫어냈어요. 이럴 거면 그냥 애결만 하지. 아, 3대0 3대0 네. 예술이네요. 야, 정말 블레이즈의 스피드전도 압도적이었는데 아프리카 프릭스의 아이템전은 정말 어나더 레벨이네요. 꽂았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서 선수를 준비해 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의 트랙은 바로 월드바이 다운타운. 두바이면 아프리카 프릭스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될 것 같고 양 팀 다 그러니까 보통 팀전 할 때 그렇게 선호한다고 보기는 힘든 트랙들이긴 하거든요. 누가 나와요? 보통 운동장형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선호하긴 하는데 확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귀 아픈 거예요? 확정이에요. 유창현 선수가 헤드셋을 안 쓰고 있죠.
배성민 선수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 확정이 된 건가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가 나오나요? 물 들어온 김에 노져야 되는 노준현 선수가 되겠고요. 배성민 선수 뭐 지금까지 아프리카 상대로 에이스 결정전 다 가져갔으니까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겠죠. 반면에 노준현은 배성민에게 진 적 없어요. 혹시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바디가 달라요. 노준현 선수가 파이어 마라톤, 배성민 선수가 나이트 세이버. 조금 더 뒤에 약간 몸싸움에서의 과감함으로 이거 노준현 선수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익시드도 약간 비슷한 타이밍에 길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거리 차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승부처는 터널 구간을 전무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트랙이 아니고 사실 두바이기 때문에 노준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크게 당황하지 않고 또 따라붙고 있거든요. 7승 1패라는 말도 안 되는 에이스 결정전 승리를 가지고 있는 배성민인데 노준현 선수가 과연 배성민에게 또 한번 무너뜨리고 노준현 지금 연승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해결을 일단은 부스터 충분히 모아놓고 1렙에서는 무리 안 할 것 같거든요. 붙어 있어요. 기본적인 스택에서 세이버의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부스터 지속 시간 약간이라도 긴 거 이런 것들을 노준현 선수가 분명히 1대1에서 활용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그 장면이 도움이 됩니다. 네. 살짝 엇갈렸는데 다시 와. 한번 배성민 올라가고요. 이게 아무래도 통합 속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한 라인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배성민 와. 선수가 부스터를 살짝씩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든 노준현 선수를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엇갈립니다. 다시 엇갈립니다. 이거는 배성민이 계속 노준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탄력 붙이면서 커팅하고 최대한 부스터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스타발까봐 신경전이죠. 그리고 빠져나와서 멈춰! 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배성 선수가 익시드 쓸 때 사고가 난 것 같거든요. 부스터도 달라요. 오히려 노준현 선수 익시드 쓰고 도망갑니다. 초집중 주행 모드로 가면 노준현 선수가 이번에도 가져갈 수 이거 있거든요. 마지막에 미세하게 익시드 한번 더 쓰려고 노준현 선수가 먼저 쓴 거거든요. 멀어요. 배성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붙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778일 만에 그 악연이 노준현으로 끊어지나요? 뭡니다. 노준현이 드럼이나 브레이크 브릭스.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젓고 있는 노준현 선수가 되겠고 아프리카 브릭스의 아이템 좀 강력하고 애결도 성장했네요. 개월드가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에서 첫 프릭스의 블레이즈 승리를 가져와 주네요. 778 정말 긴 악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배성민이다 7승 1패 에이스 결정전의 전적에 이러면은 당연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노준현이 완전히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었네요. 1세트 흔들림을 제대로